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소매 판매가 부진한 것이 오히려 금리 인상을 늦추는 재료가 됐기 때문인데요. 달러와 강세도 한풀 꺾이면서 뉴욕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을 보이기도 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코스닥 지수는 1% 이상 강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막판 외국인의 매물에 밀리면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부양 위에 금통에서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통상적으로 내려야 할 은행주와 보험주가 이날 강세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벤트가 사라진 오늘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3월 13일 금요일장 개장을 3, 4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동시효과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장 막판 들어서 외국인의 매물에 밀리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다시금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증시 훈풍 이어받을 수 있을지 개장 상황도 확인해 보셔야겠죠. 0.26% 강보합에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1975포인트 가리키고 있네요.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포인트 정도 오른 630선 가리키고 있네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어떤 흐름 보일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어제 1.8%로 하락 마감했는데 5일선을 지켜주며 종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오늘 0.4% 강보합 출발로 전망되고 있고요. 현재 현대차도 0.58%로 강보합 출발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가 좀 나흘째 밀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종가상 연 저점을 기록하게 됐는데 오늘 반등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한국전력도 현재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반등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현재는 0.8%로 약보합 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가 실적 우려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어제 6거래일 만에 반등세가 나왔죠. 한편 오늘은 다시금 쉬어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21선 지지를 받으며 나흘 만에 어제 반등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현재는 0.46% 강보합 출발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컴투스가 4%로 강하게 올랐는데 오늘은 다시금 상승분을 소폭 반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 오늘 네. 금요일장입니다. 오늘장에서 어떤 점 개장 전에 주목해 봐야 할 것인지 개장 포인트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아침에 시장이 좀 올라왔을 때 어저께 막판에 밀어 이제 붙인 게 한 13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정도는 회복을 시켜놓고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증시도 나쁘지 않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시작을 했을 때 어저께 하락했던 폭을 뭐 한 70% 이상, 80% 이상 회복시켜 놓고 출발하면서 좀 더 상승폭을 키워 나가느냐, 아니면은 7, 80% 이상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다시금 거기서 위축되느냐 모습에 따라서 오늘 하루 혹은 다음 주까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반등 강도를 조금 먼저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전장의 지수 반등 강도를 체크해보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는데요. 자, 이광모 멘토님, 무엇보다 오늘은 이벤트가 모두 끝난 만기일 이후 첫 거래일입니다. 어떤 점 개장 전에 주목해봐야 할까요? 네, 일단 전일에 변수를 만들었던 게 수급의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순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소매 판매, 평소와 같았더라면은 시장에 대한 조정 분위기가 나타났을 텐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기 조절이 완급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증시에서 이렇게 경제 지표에 따라서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이 수급 방향 여러분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과 같은 날에는 평소와 같은 금요일장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을 관망추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동향도 살펴보는 것 또한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13일 금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간밤 뉴욕 증시는 3거래일 만에 반등세가 나왔는데요. 달러화 강세가 주춤해진 것이 이날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죠. 오늘 우리 시장도 그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유찬 대표님 현재 개장 분위기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네, 개장 분위기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15포인트 정도, 한 0.8% 상승을 해가지고 1980 한 6포인트의 주가 형성되고 있고요. 일단은 어저께 막판에 하락을 했던 부분들을 만회를 했고, 그리고 어저께 장중 고점까지도 시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만들어간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5일선, 21선을 단번에 갭으로 동반하면서 회복시켰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약간 멈추거니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의 느낌 자체가 갈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흐름을 좀 강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띄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5% 상승을 해서 630포인트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조금 일치적으로 급락이 한번 나왔던 부분들, 그 얘기는 630포인트에서 635포인트가 심리적인 약간 저항성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좀 이제 금요일이니까 힘들겠지만 다음 주 중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체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635포인트를 돌파시켜서 계속 쭉쭉 올라간다면은 좋은 것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은 약간 여기서 수렴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횡보세를 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무리하게 오늘 좀 강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을 보신다면 일단은 오늘 이제 장이 새로 시작을 했죠. 선물지, 네. 3월물 자체, 3월물이 끝나고 6월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앞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미결제 동향이라든지 베이시스 동향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 걸 봤을 때 현재 베이시스가 1포인트를 형성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좋은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들. 물론 금리 인하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베이시스가 약하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도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기가 3개월 남은 상황에서 1포인트라는 얘기는 좋지 못한 것이고, 그렇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건 베이시스가 좀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환율적인 부분을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우리가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띄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한 것들이 원화가 강세로도 변화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 어저께 미국이 달러 약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했던 부분들이 원화 약세를 조금 진정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9원 정도가 하락을 해가지고 1124원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원화 약세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계속 한 3주 전,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수렴을 보이고 주고 있고, 수렴이 완성되면은 위든 아래든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위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원화 약세가 좀 강하게 한번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오늘 조금 원화가 좀 강한 1.2원 정도 강하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본다라면은 한 1040원대까지는 한번 약세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5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1989포인트, 1990포인트 회복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수급 동향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무엇보다 외국인이 장 막판 들어서 한 1,000억 넘는 물량을 대거 쏟아내기도 했는데, 오늘도 소폭이지만 좀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좀 눈에 띄는 건 금융투자가 정말 오랜만에 소폭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아침인데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광모 멘토님.
네, 일단 전일과 같은 흐름들을 기억해 보신다면은 사실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좀 거대한 매물을 좀 수렴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는 사실 외국인들이 어제와 같이 어제 장 초반 분위기보다는 좀 더 조심스러운 출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어제와 오늘을 좀 비교해 본다라면은 양시장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과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피에 대한 부재를 코스닥이 채워주는 모습이 좀 양상되고 있었는데 오늘 장 초반은 양시장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한다는 모습이 조금 더 우리 안정감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와 같하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수급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 아니라 종목에 가까워서 좀 더 디테일한 수급을 찾아보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장 초반에 금융투자권에서 순매수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2,000포인트를 문을 두드리면서 펀드 환매 물량이라든지 혹은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통해서 기관 내 수급이 좀 방향이 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는 시기에서 금융투자라든지 그 밖에 기관의 수급이 좀 전해진다면은 앞으로도 종목 중심의 시장에 대한 수급을 더 기대할 수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수급 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오후장 갈수록 수급 움직임 면밀하게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업종 분위기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무엇보다 어제도 강세를 보였던 증권업이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건설업과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찬 대표님, 업종별 흐름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네, 일단 뭐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대부분 종목군 업종군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중에서 특징적인 걸 말씀드린다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증권주들 일단 1.7% 정도 업종 대비해서 좀 강한 흐름을 좀 띄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증권 쪽으로 해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 작년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작용했던 것들이 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 기대감 작용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수가 뭐 다시 2,000포인트 돌파하면서 2,100, 2,200으로 막 치고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 자체는 뭐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좋아진 것이지 엄청나게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늘어나서 좋아지는 것은 좀 제한적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금리 인하가 선 반영됐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급등세를 보일 여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의외로 좀 금융 관련된 종목군들이 선방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악재가 소멸됐기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사들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업종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뭐 지능기업 같이 뭐 중소형 업체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모두 대형 건설사들 한 2% 전후로 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건설사들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금리 인하면 전통적으로 뭐 이런 주택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건설사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하지만 마찬가지로 증권주랑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반영됐던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올라오는 부분들 제한적인 반등이 이어지고 나서 방향성을 탐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오늘 업종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일단 우선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금리 인하가 되니까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좋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경기 민감주들 은근히 보신다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화학주, 철강주 이런 종목군들 상승폭이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운송장비 쪽은 이제 조선주들이 그나마 이제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런 경기 민감주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승폭이 강하지 못하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종목별, 업종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신다면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뭐 한 0.5%, 0.6% 정도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많이들 올라오고 있고요.
오락문화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파라다이스라든지 펜터테인먼트, SS 컨텐츠 오브 등이 1% 내외로, 특히 레드로버가 그저께 신고가를 기록하고 어제 오늘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좀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중국과의 합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뭐 여전히 뭐 게임주들은 뭐 안 볼 수는 없겠죠. 오늘 게임비도 오래간만에 4% 정도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넥슨 GT라든지 뭐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종목군들도 2% 내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각은 좀 흐름이 좀 꺾여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IT 부품주들 어저께도 보신다면 IT 그 카메라 모듈 업체들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띄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일단은 그러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옵토노텍은 어제 상승했다가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KH바텍도 2%대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일단 IT 부품, 반도체 종목군들 좀 올라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약주들도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 뭐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군들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은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136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다시금 안정을 찾는 분위기예요. 외환시장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90전 하락한 1124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1122원 60전까지 하락한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123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완만한 수준의 하락세로 출발하는 것은 어제 서울시장 마감 이후부터 뉴욕장까지의 달러 엔이 동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달러화는 아시아장 오전장에 주요 통화 대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아시아장 후반부터 유럽장 중반까지 차익 실현 조정이 진행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엔은 어제 아시아장에서 기록한 121.68엔에서부터 유럽장에서 120.65엔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달러 원은 어제 서울시장에서 기록한 1136원 40전을 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서 유럽 역외시장에서는 현물 환율로 환산해 1118원 65전 수준까지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개장되기 이전까지 달러화가 추가로 약세를 보이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세가 진행된 시간은 길지 않았고요. 저가 매수와 함께 반등하면서 뉴욕 증시 상승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달러 엔이 반등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엔이 121엔대를 회복하는 동안 달러 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 1125원대까지 반등하면서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장 마감 이후에 시장 흐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달러화의 반락이 차익 실현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표 발표 이후에 달러 약세의 폭이 매우 작다는 것은 시장이 미 경제지표 한두 가지 호조 유무에 휘둘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미 연준과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의 통화정책적인 차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달러에는 주요 지지선이었던 120엔 중반대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원 역시 역외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1118원대까지 하락한 이후 급하게 반등하면서 1121원을 중심으로 한 지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조정을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은 다음 주 미 연준의 3월 FOMC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 수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향후 달러화의 방향성이 새롭게 설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21원에서 1130원 사이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 FOMC까지 조정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3월 13일 금요일자 오늘의 돌발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재조명 받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어제도 거래가 대폭 실리면서 상한가에 마감했는데 오늘도 갭으로 오르면서 강세를 이어갑니다. 전고점 16만 원까지 열어둬야 할지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게임비리 한 4% 정도 오르고 있죠. 올 2분기에는 신작 게임이 흥행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 앞서 유창희 대표님께서 게임비 흐름이 꺾였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오늘의 반등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일단 한미약품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저께 상한가 정도를 기염을 토하고 네. 오늘도 거의 2%에서 3%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자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폐암 신약 관련해가지고 임상 이상을 실시를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기존의 항암제를 적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에게도 부작용을 좀 감수하면서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한미약품은 과거에도 또 이제 신약 개발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던 업체 중에 하나죠. 한 1,500 정도 자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이 규모는 작년 매출 기준으로 본다면 20% 정도 상회할 정도의 금액이었다는 부분들이 좀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냐 기대감을 자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임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당장 신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상 이상에 이제 돌입을 했다라는 것이고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걸 봤을 때 이미 주가가 한 일주일 혹은 2주 만에 50% 정도 상회하면서 상승을 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주가에 선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저께 좀 과도하게 올라갔다는 부분들, 워낙에 한미약품 거래량이 좀 많은 기업이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좀 주가 상승 속도가 좀 탄력받기 쉽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간다라면은 재작년 고점 때 16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15만 원대, 14만 6천 원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16만 원 간다 그러면은 한 5% 정도 내외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5% 수익을 얻고자 조금 리스크한 투자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조금 최근에 급등했던 부분들에 대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든 아니면 좀 더 시간과의 싸움을 가질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게임빌이 좀 실적이 좋지 못했죠. 이제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인기를 껐던 별이데리라가 중국에서는 별이 되지 못하고 흥행을 참패를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실망감이 좀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들, 특히 1분기 때는 신작이 전혀 없었고 2분기 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좀 연출시키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빌이 어쨌든 주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컴투스를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컴투스하고 작년부터 이제 플랫폼을 공유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머너즈 워가 이제 해외 마케팅을 시작을 하면서 신규 유저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걸 봤을 때 컴투스의 효과만으로도 게임빌은 충분히 좋은 주가 흐름을 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지난 2월 달에 급락이 상당히 좀 심했고요.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리고 나서 약간 바닥 다지기를 하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시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게임빌은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게임빌을 선택하신다면은 게임빌 자회사 컴투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빌 오늘의 반등은 좀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주 찾기가 상당히 바쁩니다. 어제도 건설주가 금리 인하 발표 이후 많이 올랐다가 또 장 막판 들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게 됐는데 오늘 다시금 상승 시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증권주와 은행주도 오늘 함께 오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들 업종들에 대한 향후 전망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요. 현대시멘트가 관리 종목이 해제되자 오늘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모 멘토님. 네, 일단은 이제 전일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게 금리 인하에 대한 문제였죠. 사실 다수의 예상을 깨고 금리 인하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증권 업종이라든 뿐만 아니라 금융 업종군들, 특히나 이제 건설 업종군들까지 호재를 좀 반영이 됐었는데요. 사실 오늘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권에 있다 보니까 전 업종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이제 시장의 종목군들, 뭐 은행주, 증권 업종 그리고 건설주까지 내다보는 경향은요. 아무래도 이 금리에 대한 문제가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주택대출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건설주까지 영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단기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반등 기조를 좀 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금융 종목군들 사실 금융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관점은 조금은 관망 속에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주택 관련된 이야기들과 그리고 새로운 부동산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건설주에 대한 관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이제 여당이 아니라 야당 쪽에서도 부동산법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제시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경기부양 정책에서 가장 활성화된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건설 종목군들 그리고 또 건축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현대시멘트에 대한 개별주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했을 때 오늘 날짜로 했을 때 현대시멘트가 일단 관리 종목에 대한 해제가 이야기되면서 오늘 장 초반 때부터 상한가를 연출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해서 개별적인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잃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관리 종목이 지정될 때기 이전까지 계열사에 대한 혹은 자회사에 대한 어음 부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상 절차를 거쳤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조금은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로 해서 오늘 자본 잔식에 대한 사유가 해소된다는 이야기로 해서 관리 종목 해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꺼풀씩 벗겨나가야 될 텐데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굳이 지금부터 이 종목을 기대하면서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대시멘트에서는 조금 관망의 추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의 영역이라면 사실 오늘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점은 조금 단기 상승의 모멘텀을 두고 탄력을 좀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에 대한 조금 관점은 놓으시고 보유자의 영역에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풍력 발전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연간 약 700억 달러를 투입해서 풍력 발전을 집중 육성한다는 소식에 풍력 관련주가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진 소재와 용현 BM 이들 종목 등 그간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오랜만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죠. 향후 주가 흐름 전망해 보도록 하고요. 내추럴 엔도텍이 현재 좀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2% 이상 강세가 형성됐던 종목인데 그동안 많이 꾸준히 오르더니 코스닥 시총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풍력발전 관련주 그리고 내추럴 엔도텍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유찬 대표님. 네, 풍력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연간 한 700억 달러 씩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 규모는 한 78조 5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투자를 해서 2050년까지 전체 미국의 발전 수요에 대해서 풍력이 35%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소식이겠죠. 풍력주들한테는 가뭄의 단비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웅, 동국 SNC, 유니슨, 현지 소재 등 풍력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향 수주가 많은 동국 SNC 같은 경우는 한 8%대 정도 상승을 좀 강하게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도 더 상승세를 돋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이 시간대, 태양광주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죠. 지난주, 이 무렵에, 뭐 중국이라든지 전체 태양광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폴리실리콘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OCI, 뭐 하나케미칼 등이 급등세를 띄었었고, 그러한 것에 비슷한 이유로, 풍력주들도, 오늘 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풍력의 흐름 자체가 예전에는 뭐 도서상간에 이렇게 많이 지어졌던 부분들이 해양 쪽으로 많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 그런 것에 인해서 더욱더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발표가 된 것이고 이것이 뭐, 당장 집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추이는 조금 살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풍력주들, 작년에도, 발전 설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강하게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는 조금 확인하며 접근하시자.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시되, 다만 중장기적으로 풍력주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추럴 엔저텍이 뭐 연일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3월달 들어서 주가가 50%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자체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매출처가 기존의 홈쇼핑에서 뭐 대형마트 쪽으로 다변화가 되고 있고, OEM 방식이 아니라 자체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납품을 한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한 50% 정도 주가가 올라왔다는 부분들, 아까 한미약품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라는 게 영원히 계속 올라가면 좋겠죠. 그렇게 또 뭐 급등세로.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종목은 전 세상에 어느 종목도 없기 때문에, 일단 7만원대 심리적인 저항세에 놓인 상황에서는 조금의 기간 조정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추럴 엔도텍까지 분석해 봤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롯데 손해보험이 일단 장중 갭으로 하락하더니 8% 이상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상증자 추진설의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 주가 흐름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또 OCI 머티리얼즈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 본격화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는 증권사 분석에 오늘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주가 흐름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올해 들어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펼쳐지고 있죠. 롯데 손해보험과 OCI 머티리얼즈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광무 멘토님. 네, 우선 이제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 뉴스가 사실은 이제 조회 공시를 필요로 하고 있겠지만은 뭐 주주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 종목을 시선을 멀리 두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인수 관련된 M&A 관련된 이야기가 회자되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우선 유상증자 효과로 해서 차후에 뭐 이 자금 마련이라든지 혹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회생하기 위해서 분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점 조금은 좀 관망 속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라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은 종목을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차후에 이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조회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 그리고 다음 주가에서 어떻게 반영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M&A 관련된 인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차후에 다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OCI 머티리얼즈인데요. 사실 이 최근의 기조에서 반도체 종목군들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반도체 업종군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 할 수 있는 산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예를 들어서 모바일종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새롭게 백생가전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 정보의 공정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낸드 플래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에 대한 가격뿐만 아니라 새로운 낸드 플래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OCI 머티리얼즈 사실 시장에 대한 관점보다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꾸준한 상승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측면 안에서는 추세 추종이라는 어느 정도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이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 안에서 어느 정도는 모멘텀이 상황 반영됐다는 측면 안에서 추세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주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OCI 머티리얼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CJ ENM인데요. 오늘 무엇보다 5% 이상 강하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최근 CJ ENM 관련된 채널들의 시청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CJ ENM 오늘 5% 정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조금 주가가 약해졌다가 다시 반등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CJ ENM이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최근에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삼시세끼뿐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TVN이라든지 CJ ENM 채널을 통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게 예전보다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중파를 뛰어넘는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고 광고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의 그 사업 시너지 효과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업군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판 수상한 그녀가 한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한 610억 정도가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고, 최근에 영화 시장이 이제 1분기 때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영화에 대해서 약간의 좀 실망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보신다면은 명량이라든지 국제시장 등 굵직굵직한 영화를 성공을 시켰고, 그런 것들은 올해도 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가 자체는 조금 굴곡은 있겠습니다만은 우상향을 하는 데는 좀 여전히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한번 타진해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한 48,000원, 한 5만원대가 어찌됐든 1년 동안 심리적 저항권에서 계속 머물렀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 자리에서 좀 흘러내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조금 보다 안전하게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한 48,000원, 5만원 정도 돌파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CJ ENM을 믿고 좀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할 수 있다라면은 한 번 정도는 1차적인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권역이 아닌가. 그렇다라면은 46,000원 초반에서 한번 매수가를 타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CJ ENM까지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고요.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이라서 좀 그럴까요? 좀 관망 심리가 짙은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매도 규모도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좀 쉬어가 봐야 하는 것인지 이광 멘토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겠다 하셨는데 네. 오늘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우선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을 띠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더 수급을 더해주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일 텐데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을 보기보다는 이 종목군들로 세별화를 본다라면은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걱정하고 있다라면은 안정적인 실적주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합한다라면 실적주와 외국인 수급주를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주와 외국인의 수급에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 어떻습니까? 금요일장인데 시장 코스피가 좀 예상만큼 더 강하게 반등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초가 대비 조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으로 임해봐야 할까요? 시장이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코스피도 어저께 빠진 것만큼만 회복을 시켜놓고 네. 아직 방향성을 좀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미 어저께도 올라왔고 오늘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심리적으로 조금 이제 위축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야 2, 3주 연속 좋게 보자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쨌든 2,000포인트에서 딱 이제 1970포인트 때까지 한 40포인트가 한 3, 4일 만에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2,000포인트가 저항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은 좀 더 이어가실 필요는 있다. 충분히 금리 인하 효과라든지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계속 최소한 1분기 이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40포인트대에서 약간의 주춤거림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기간은 좀
언제든지 발생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된다라면은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십시오.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국내 증시 이벤트가 모두 마무리가 됐다. 글로벌 증시 영향으로 훈풍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정영훈 팀장, 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김현경 주식팀장은 IT 스마트폰, 자동차 부품 섹터 비중을 확대해 보자. 안상현 대리는 미국 단기 반등에 성공했다. 지속성 여부에 주목해 보면서 주식은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양시장 모두 일단 오늘은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우선은 미국 증시도 단기 반등 성공하고 국내 증시도 좀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계 매수가 지금 현재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27억, 그다음에 기관계가 87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물량 부담감, 어저께 옵션 만기에 대한 물량이 부담감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조금 생각은 들고 있고요. 하지만 어저께 금통위가 25bp 금리 인하를 한 점은 확실히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기준금리 인하의 1차적인 수혜 업종은 바로 은행입니다. 어저께도 은행 업종이 굉장히 좀 강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그 은행 업종의 순이익이 동반 하락하게 되어 있고, 이 때문에 2012년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 과정에서 은행 업종의 주가가 줄고 소외가 되었습니다. 근본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업종 순이익은 약 5%에서 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지만,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 지속 여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출 성장 및 대손 비용 개선 등이 은행 업종에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그런 센티멘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쪽도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금리 인하가 있을 때에 대체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자동차 부품, 조선, 화학,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여태까지 보여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금리 인하 과정에서는 가장 눈에 크게 띄는 매크로 변화가 환율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출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쪽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유가도 약간은 하락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 수혜주 쪽 해운주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항공주 이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실적 개선주는 계속 가야 한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주 그리고 바이오주, 오늘 전체적인 상승 이끌고 있는 게 바이오주거든요. 바이오주 그리고 증권, 건자재 그리고 유가 하락 수혜주,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 하락 수혜주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한 은행주도 수출주에 긍정적인 접근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세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이죠. 선물 파워 맥점,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금요일장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선물 시황 점검해 주시고 또 변곡점이 될 만한 맥점도 함께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현물 85억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 현물 13억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현물 93억 순매수 중인데 지금 현물 흐름 정도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수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선물 수급을 확인해보면 개인 422계약 순매도, 외국인 122계약 순매수, 기관 333계약 순매수 중인데 선물 이 정도 흐름도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급 흐름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옵션 수급 물량인데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 7,671계약 순매수 중이고 풋옵션 9,060계약 순매수 중인데 개인들 일단 만기 지난 이후에는 항상 양매수 많이들 잡기 때문에 개인들 포지션 지금 현재 큰 의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외국인 옵션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콜 866계약 순매수 중이고 풋 5,621계약 순매수 중인데 풋을 지금 굉장히 많이 옵션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순간적인 하방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콜 8,567계약 순매도, 풋 14,984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만기를 지난 이후 시작부터 지금 양 매도를 들고 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좀 제한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 일단 오늘 당일 주요 거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전일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모두 큰 폭의 동반 상승 마무리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도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한 주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전일 금리 인하로 인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국내 증시가 지수 상승 요건이 충분하게 지금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1차 상승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선물 가격으로 254.50 상승 2차 저항선이 256 하단 1차 지지선이 252 하단 2차 지지선이 250인데 일단 만기일과 만기 전날까지 하단 지지선 250을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격을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현재 보여줬고 오늘 시가가 253.50이라는 굉장히 높은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정 움직임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 움직임 자체는 전일 고점이었던 252.90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데 현재 252.95까지 조정을 받았던 상태이고 일단 1차 저항선인 1차 상승 저항선인 254.50과 시가와의 가격 차이가 갭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상승을 하는데 제한적 상승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하지만 장 후반부에는 결국 종합주가지수를 최대 2000까지는 끌어올리면서 마감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이때의 선물 가격은 약 255 정도를 예상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의 장 흐름을 보면은 오전에 시가 253.50 크게 갭 상승 해외 시장에 힘입어서 갭 상승을 크게 한 이후에 오전에 잠깐 상승했다가 이후 9시 15분 이후부터 하락 조정 시간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9시 지금 45분 되기 직전인데 9시 30분경 지나서 252.95 어제 고점이었던 250.90과 한 틱 차이죠. 252.95까지 현재 조정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정 이후에 다시 지금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1차 상승 저항선 자체가 254.50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상승이 굉장히 좀 제한적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254.50 부분에서 한 번씩 정리를 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만기 이후 첫 주에 주 마감봉을 생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생성되는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오늘 종가가 어디에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도 굉장히 오늘 장세가 재미있는 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기적으로 일단 상승 방향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고, 지금 경제적 이슈인 어제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국내 지수가 중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일단 마련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가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나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일단 경제적 이슈인 금리 인하를 첫 번째로 필두로 해서 이후에 정치적, 경제적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내 증시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 국내 장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선물 시황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장중 매도하던 외국인이 매수로 흐름을 바꾼 상황이고요. 오늘 기관 쪽에서 12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들어오고 있죠. 역시 이런 수급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도 5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장까지 이런 상승분 지켜낼 수 있을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